안녕하세요. 엄브렐라 리서치의 대리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네요. 요즘에 사모펀드 매일매일 올리는 것도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은 그냥 텍스트만 올렸거든요. 그래서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주말 데니 주말 인사이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보는 투자 전략은 낙폭과대 반등 이후에 다른 모멘텀이 있을까? 뭐 경제지표 완화되면 완화된다고 빠지고, 좋아지면 뭐 안 좋으면 안 좋은다고 빠지고, 하여튼 갈피가 없는, 이제 모두가 다 약세장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바닥 같은 느낌은 있지만, 내가 주식을 사기 싫으면 다른 사람도 주식을 사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다 추세를 보고 나서, 추세가 생기고 보고 나서 아마 방향성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일단 6월, 7월 모두 FOMC 있기 때문에 이때 어떤 코멘트를 하느냐, 뭐 이거 이후에 비수기도 또 문제긴 해요. 그리고 전반적인 그림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중국이 봉쇄를 따라 지금 완화되긴 하지만 2분기 때 중국도 실적이 나오면서 어떤 충격이 있겠죠. 뭐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2분기 실적 보통 이제 6월 달에 이제 어느 정도 해서 뭐 7, 8 이렇게 나오니까 이때까지는 이제 다른 매크로 변수들이 좀 괜찮아져야죠. 인플레이션도 내려오고, 그 다음에 뭐 유가도 좀 내려오고 해야 되는데, 유가가 지금 신고가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숨통이 좀 트이는 거는 미 달러 강세가 완화가 됐어요. 그래서 달러가 인덱스가 이렇게 하다가 조금 내려온 상황이라서 그나마 한숨은 좀 돌리고 있지만, 일단 유가가 오르고 있다. 그다음에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현물을 순매수 일부 하고 있어서 사실 트레이딩 전략으로는 오히려 코스피가 단기적으로는 낫지 않나라고 이제 콘트가 얘기해 준 게 아니라 그냥 제 생각입니다. 단기입니다, 단기. 그래서 일단 유로와 호주는 보합이지만 달러가 약세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달러 강세 완화로 외국인들의 그러니까 순매도가 약화된 거예요. 순매수가 강하다가 아니고 매도가 강하지 않답니다. 네. 그래서 뒤에 다시 한번 컨트롤 데이터로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현물 순매수세로 전환 시에는 아무래도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좀 우위했기 때문에 지금은 1월 연초부터 사실 지수는 많이 빠졌는데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 중에 이제 코스닥에 있는 IT 종목군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좀 팔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눌렸을 때 실적이 좋으니까 무조건 가져갑니다. 이런 분들은 뭐 연말까지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단기에 많이 올랐던 애들은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주도주가 있기 전보다는 방향성 없이 글로벌로 움직이는 띠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지난주에 태양광, 그 다음에 뭐 풍력 이런 거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지금은 신재생에너지보다는 그냥 태양광입니다. 태양광. 네, 그래서 태양광의 뉴스가 또 좋은 게 또 나왔어요. 일단 중국 에너지국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에 108기가와트를 설치 전망이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태양광에서의 그 수요 단에서 차지하는 게 뭐 중국, 그 다음에 독일, 미국 이렇게 아마 비중이 클 겁니다. 그 관련된 내용들은 제가 채널에 한번 올리도록 해볼게요. 그래서 제 기억에는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중국의 수요가 지금 작년 대비해서 2배가 증가했어요. 작년에 50기가와트 뭐 계속 50기가와트였거든요. 몇 년 동안. 근데 108기가와트로 설치한다고 하니까 뭐 신재생이야 뭐 사실은 정부 정책하고 연동이 되는 겁니다. 작년에는 풀립 가격 올라도 안 올랐는데 올해는 왜 되냐? 바로 정부 정책 때문이죠. 지금은 믿을 게 정부 정책 수요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6월 6일날 바이든, 6월 6일이면은 이제 오늘이죠. 수입 모듈에 대해서 2년 동안 관세 면제로 미국 내 태양광 설치 수요도 회복이 된다. 뭐 중국 태양광이냐 미국 태양광이냐 뭐 이렇게 싸우는 것보다는 저희가 여기서 주요로 해야 될 거는 수요입니다. 수요. 왜 수요냐? 지금 저희가 장이 유가가 빠지고 인플레이션이 빠지면 다시 올라갈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로직은 뒤에 수요 Q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P가 올라갔는데 요게 조금 빠지고 이 P 올라간 만큼에 대한 가격 정가가 되면
수요가 나오면 다시 실적은 좋아진다. 요 논리거든요. 근데 이 수요에 대해서는 100% 개런티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 정부, 미국 정부가 똑같이 태양광 수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바이든 입장에서는 사실 뭐 요것밖에 밀 게 없겠죠. 네, 당선되고 나서 뭐 한 게 제대로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EU 쪽에서도 지금 리파워 EU 정책 그 태양광 설치량 증가를 한다고 하니까 아마 여기서 독일이 제일 클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서 이제 공급량이 좀 뒤처지는, 그러니까 증설이 좀 뒤처지는 폴리실리콘이 우세한데 OCI가 또 3분기 때 증설을 해요. 그러니까 야, 하반기에 그러면 뭐 나쁘진 않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태양광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고, 뭐 대장은 당연히 폴리를 하고 있는 베타가 큰 OCI, 그다음 모듈 셀 모듈 하고 있는 하나솔루션도 저기 그 하나큐셀 자회사가 미국에 있죠. 그다음에 뭐 이쪽 때 장비 넣는 유니테스트 뭐 이런 것들이 좀 컨트에 계속 걸렸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태양광 생산을 위해 이제 행정명령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증설 중인 그 한국의 태양광 업체는 좀 수혜다. 사실 업황이다 돌면 태양광에 뭐 중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수혜니, 중국 밸류체인이 수혜니, 한국이 수혜니, 뭐 미국이 수혜니 이런 것보다는 일단은 뭐 이런 쪽에 관심을 계속 가지면서 좋은 뉴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가가 올랐잖아요. 벌써 120불이에요. 네. 그럼 120불 대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전략은 뭐 전기차 보급된다. 그 다음에 신재생 늘어난다. 누가 봐도 다 메이크 센스한 어떤 그냥 뭐 상식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가가 이렇게 되면은 이런 종목들은 결국엔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다만 이게 그렇게 유튜버 분들이 말씀하시는 실적 베이스의 어떤 그거냐, 실적 지금 안 나오죠. 실적 나올 거를 미리 땡기는 겁니다. 시장이 똑똑하기 때문에. 네, OCI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 보세요. 하나솔루션 1분기 실적 보세요. 이게 과연 실적주냐, 실적이 나올 것 같은 애들로 미리 움직이는 겁니다. 실적이 나오면 세론이겠죠. 그 1분기 때 제가 예전에 한 말 혹시 기억해 보세요. 패키지 기판, 그 다음에 보험, 1분기 실적 좋은 거 다 알고 있거든요. 주가는 다 오르다가 실적 나오고 나서부터 빠졌습니다. 기판은 조금 더 다시 오르긴 했는데 어찌됐든 미리 알고 있는 거는 반영되고 싶지 않다. 지금 사람들이 긴가민가 하잖아요. 긴가민가 할 때가 사실은 모멘텀이 붙는 구간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 봉쇄 완화되다가 내용을 찾아보니까 뭐 뒤에 다시 세부적으로 하겠지만 PCR 검사 한 사람만, 그러니까 3일 이내 PCR 검사 한 사람만 이동하니까 뭐 어디 이동하려면은 3일마다 맨날 쑤셔야 돼요, 코를. 그러면 봉쇄 완화라고 뉴스만 그렇게 내도 실질적인 출근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지면 결국 제조업 PMI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뭐 지준율 인하라든지 여러 가지 금융정책을 쓰는 이유가 이런 거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여담이긴 한데 지금 시진핑과 그 다음에 뭐 저기 그냥 지금 시진핑과 그 다음에 제 2인자가 뭐죠? 마오쩌둥이라고 할 뻔했네. 네. 마오타이도 아니고 제가 주말 한 이틀 쉬었다고 머리가 멍합니다. 네. 장점인도 아니고 그 2인자 있잖아요.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과 서로 이제 좀 알력 다툼이 있어서 아예 이런 거 뒷담화를 못 가게, 그리고 반대 시위가 중국 내부에서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를 퍼뜨려서 이거 셧다운 시켰다, 이런 얘기가 우스갯소리로 있습니다.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이런 것들도 다 수요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소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 수요가 많은 IT나 이런 것들 영향이 많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미리 적어드렸는데 RSI 콘트 모델에서 코스피랑 코스닥의 단기 고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바닥이 더 바닥이었을 때도 못 샀는데 지금 과연 살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 이거를 내일 오르냐 오늘 오르 내일 빠집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지금은 일단 컨트롤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외국인 매도가 IT 부품주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를 피해서 들어가 있던 수급들이 아마 빠질 가능성이 높다. 모건에서 기판 다운그레이드 하긴 했죠. 공급 부족 현상에 바닥론을 제기했습니다. 요것 때문에
이게 빠진 거다. 그래서 1분기 실적이 과거에 좋았으니까 주가 빠졌으니까 난 무조건 해야지. 물론 중간으로 다시 돌아오면 민 리벌전 되면 단기 차익은 쉽게 먹을 수 있습니다만 이거는 개인 선호에 따라 다르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월달 농기계 수출 데이터가 좀 잘 나왔던 TYM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지금 그 농기계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이 피크예요.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이 나오는 7월, 8월이 주가가 피크입니다. 그러면 지금 6월이잖아요. 6월달에 2월달 좋은 걸로 다 땡겨 먹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요거는 올 상반기만 플레이 하시는 종목. 저는 6월달 이후로는 주가가 슬로우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 땡겨놓고.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제가 이제 지난주에 썼던 거, 뭐, 그나마 폴더블이 낫다, 뭐, 그러니까 수요만, 키워드는 수요예요, 수요. 네, 키워드는 수요입니다. 수요가 무조건 늘어난대. 전방이 괜찮대. 이게 확인된 업종들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지난주에 나온 게 인플레이션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높을 때 지금 수출주가 잘 안 되잖아요. 백화점 업종의 아웃퍼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롯데쇼핑, 현대백화점, 신세계인데 이런 애들은 코로나 때도 올랐는데 명품이 늘어난다. 이런 걸로 늘었는데 갑자기 뭐 텍트주, 언텍트 피해주 뭐 이런 것들 보다가 띠이 조금 바뀌었어요. 갑자기 인플레이션 바뀌었습니다. 물론 자산들이 많기 때문에 자산가치 재평가나 이런 거 할 가능성이 단기에 가능성은 적어 보이지만 그래도 이런 쪽으로 지금 대형주가 조금씩은 움직이고 있다. 요 띠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누가 봐도 괜찮겠죠? 그래서 지금 최근 업데이트 및 탐방 기업은 뭐 이렇게 미팅을 했고 오늘 VC를 올려드렸어요. 나머지는 공부해서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상하이 봉쇄 해제 뭐 이렇게 지참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악관에서 나온 내용들이 태국,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베트남에서 관세를 2년 면제한다. 이거는 미국이 살려고 보니까 비싸서 그런 거거든요. 요 4개, 요 업체한테 하는 의존도가 제가 알기로는 80%인데 아마 이게 중국산이 이렇게 갔다가 뭐 최종 펌핑돼서 이제 중국산을 둔갑시켜가지고 이렇게 매출이 나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결국엔 미국 내 공급망을 구축하는 제조업체 그러니까 뭐 셀 모듈 업체들을 위한 뭐 폴리 뭐 이쪽이 좀 좋아지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뉴스가 미국에서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향 밸류체인이냐 미국향 밸류체인이냐 한국이 중국의 팹이 있냐 미국의 팹이 있냐 이런 것보다는 지금 태양광의 수요가 지금 확실해졌다. 지금 정부가 이런 쪽으로 계속 펌프질 할 거다. 눈에 보이는 게 이거밖에 없다. 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제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컨트롤 시장 읽기, 주간 요약 쭉 밑으로 내린 내용들, 요 내용들 쫙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하나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면 네, 일단 고점 대비 한국 뭐 그냥 소소합니다. 뭐 많이 빠진 것도 아니지만 미국 대비해서는 한국이 미국보다는 훨씬 앞서 있죠. 저희 이렇게 힘든데 미국보다 앞서 있어요. 힘을 내야 되는 건가요? 어찌됐든 네 지금 고점 대비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미국하고 한국의 나스닥과 코스닥의 갭을 보면은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아웃퍼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올라가면 미국이 아웃퍼폼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미국 나스닥 대비해서는 그래도 코스닥이 많이 버텨줬기 때문에 좀 아슬아슬합니다. 네, 일단 그런 내용들을 좀 써놓은 거고요. 큰 의미가 없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연초 대비 수익률을 좀 보면은 이렇게 작게 나오죠. 네, 연초 대비 수익률을 보면 이제 브라질만 올라와 있고 나머지 코스닥과 코스피는 제가 약간 위쪽에 앞쪽에 있었는데 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탄화가 됐다 수익률이 뭐 지수 뭐 덜 오르고 덜 빠지고 뭐 이런 거는 지금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고 러시아만 단기에 좀 세게 올라오는 거 빼고는 그 다음에 3개월 봤을 때 한국 코스닥 코스피가 중간 이상은 간다 이런 위안을 저희가 가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1개월로 보면은 코스닥이 또 안 좋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안 좋아지는 구간으로 들어간 게 아닌가라고 제가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써놨고 그 다음 반도체와 바이오 상대 우위를 하는 거는 반도체의 이제 요 그림으로 보면 약간 좀 헷갈리죠? 요 그림으로 보면 이제 이렇게 반도체가 바이오 대비해서 오히려 더 안 좋은 바이오는 많이 빠졌으니까 이제 빠질 것도 더 없다
이런 논리고, 오히려 반도체 하이닉스 특히 안 좋다, 분위기가 별로 좋진 않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수요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반영되기 전까지는 사실은 북밸류 한 배는 뭐 주가는 덜 빠질 수는 있겠죠. 장 빠져도. 하지만 네, 올라가지 못하는 뭐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앞에 그 정리하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결국 외국인이 지금 코스피를 좀 사고 있어요. 주간으로 산 게 1.5주 산 게 처음이거든요. 그리고 이 코스닥 종합, 그러니까 결국엔 한국의 IT 부품, 반도체 이쪽 패키징 이쪽을 팔고 아웃퍼폼했던 걸 팔고 대형주를 산다는 거예요. 근데 대형주는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자동차, 전기전자를 사는데, 전기전자가 그동안 굉장히 무거웠잖아요. 저희가 LG이노텍 같은 거, 뭐 그런 것 빼고는 사실 보이는 게 특별하게 없죠. 네, 그리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외국인 현물 순매수 전환이 좀 의미가 있다. 네, 여기 보면 고버스 이렇게 딱 개인이 사자마자 지수 바로 반등시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렇게 추세적이진 않겠죠. 사람들이 다시 빠지면 지수는 다시 보합. 근데 제가 그나마 긍정적인 거는 이렇게 팔다가 지금 이 정도 약간 덜 파니까 주가가 조금 오르는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대형주 중에 빈집털이가 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게 컨트롤 봤을 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대형주 낙폭과대나 대형주 모멘텀 종목으로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시장을 좀 예상을 해보고 있는데, 일단 외국인의 선물 같은 경우도 뭐 레벨은 계속 낮아지죠. 여기 요 레벨에서 일단 요 레벨에서 이렇게 내려왔죠. 내려왔으니까 뭐 지수가 뭐 올라갈 거는 사실 삼성전자, 현대차 저기 못 오르면 뭐 큰 의미는 없는데, 일단 요 지수 때는 그래도 지키더라. 네, 그러니까 더 이상 급락은 뭐 안 나올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꼭 이렇게 얘기하면 나오더라고요. 일단 그래서 컨트롤 보면 낙폭과대로 이제 대형주 그 코스피 아까 이렇게 외국인들이 좀 덜 파니까 낙폭과대 이렇게 오르는 게 뭐 네이버나 뭐 카카오 같은 거 저희가 이제 빈집털이 조금 노리는 모습이고, 시크릿커는 이제 건설주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유주가 하도 좋아가지고 이렇게 착시 효과가 좀 난 겁니다. 그래서 이 갭이 지금 보면은 거의 뭐 사실 그렇게 차이 나진 않거든요. 근데 최근에 많이 이렇게 갭이 벌어졌다. 가치주 성장주가. 네. 그 다음에 삼성전자 보면은 뭐 개인들 순매수랑 항상 주가가 역행하는데 뭐 약간 슬로우해졌습니다. 슬로우해졌다는 게 이제 요 정도 선에서 멈추고 있다. 이렇게 빠지면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석적으로도 일단 역의 상관관계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 개인 매도가 좀 나와야 오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원달러도 뭐 최근에 보면 이렇게 빠졌고 빠지니까 약간 반등이 또 코스피 대형주가 나오는,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뭐 추세 보면서 뭐 이게 뭐 그렇다고 여기까지 빠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럼 지수도 이렇게 올라다 이렇게 빠지겠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달러 인덱스가 약간 소폭 하향 조정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요게 횡보 및 하락 및 횡보죠. 하락 이후에 횡보 구간인데, 요게 또 위로 튀면 또 답이 없다라는 거고요. 당연히 뭐 미 달러가 횡보하고 있으니까 이제 유로, 뭐 호주 달러들이 최근에 올라오면서 이제 릴리프 랠리 같은 단기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뭐 과연 이게 이렇게 뭐 추세를 그린다고 보면 뭐 여기서 이렇게 더 올라갈지 빠질지는 지금으로서는 모르겠지만, 뭐 추세를 보고 좀 더 확인하고 자금을 투입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0년물 금리 다시 회복을 했고, 이렇게 회복을 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CRB 인덱스, 이게 가장 사실 중요하죠. 저희가 CRB 인덱스가 지금 보면 신고가 진행 중. 인플레이션은 그냥 인플레이션 시대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온다가 아니라 이미 왔습니다. 네, 그걸 가지고 이제 솔라 에너지. 근데 솔라 에너지가 보면은 레벨이 작년 11월만 해도 비교해봐도 아직 멀었어요. 그러니까 낙폭 과대죠, 이거 어떻게 보면은 낙폭 과대입니다. 뭐 여기만 딱 이제 이렇게 또 뚫어주면
이제 이렇게 정고점으로 다시 사람들의 센티먼트가 개선될 수 있겠다 라고 저는 판단하지만 여기 맞고 내려올 수도 있어요. 일단 원달러 환율 이런 거 받고 제가 이제 그 외국인이 코스닥을 파는 거에 대한 이제 모델을 돌려보면 사실 지수가 이렇게 외국인들이 오르려면 이렇게 한 번씩 외국인들이 이렇게 툭툭 쳐줘야 되거든요. 네, 여기서 이렇게 세게 좀 사줘야 이렇게 올라요. 네, 여기서 세게 팔았죠. 이렇게 외국인들이 순매수가 그러니까 빠집니다. 뭐 이렇게 좀 사주니까 세게 툭툭 사니까 오르는데 여기서 이제 안 되니까 로스컷 여기 나온 것 같고 최근에 보면 지수 레벨은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외국인들이 팔기 시작했어요. 그럼 여기 팔면 이제 괴리가 벌어진다는 거죠, 지수에. 그래서 코스닥이 워낙 지수의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뭐 IT를 외국인들이 왜 팔까? 그냥 차익 실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 뭐 틈 그게 없는데 이제 제약바이오 비중추이를 보면 뭐 제약바이오 나쁘지 않아요. 납폭가대로 그냥 좀 사는 것 같아요. 예, 나쁘진 않는데 뭐 레벨은 아직 높은 레벨 뭐 레벨 아직 멀었죠. 여기서 이렇게 보면 네, 아직까지 뭐 제약바이오가 무조건 돌아섰다보다는 그냥 바닥 잡기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조금 부정적인 거는 일단 그 벌써 일주일 전에 바이 시그널이 다 나왔었고 반등 이미 나왔고 그러면 그 이렇게 반등이 나왔을 때 과연 여기서 57% 이렇게까지 올랐는데 이게 뭐 이렇게 빠질까요? 아니면 여기 위로 더 갈까요?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100% 저희가 예측할 수는 없어요. 거의 요 라인에서 이제 맞고 내려왔기 때문에 뭐 조금 더 오를 수는 있지만 맞을 가능성을 좀 저희가 봐야 된다. 코스피도 방금 그랬는데 코스닥도 사실 뭐 전고점까지 뭐 굳이 가야 되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요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RSI 모델은 등락으로 만든 퀀트 모델인데 중간에 있을 때 제일 애매하다. 근데 올랐잖아요 이미 올랐는데 이게 좀 이렇게 빠지지 않을까 평균적으로 회귀한다면 이런 모습이 보여요. 이게 주가가 뭐 별로 오른 것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의 센티먼트는 전혀 계산 안 됐는데 일단 RSI는 이렇게 올라와 있다. 이런 내용들을 제가 이제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단기에 좀 피크가 아닐까라고 좀 해서 주식을 더 사는 것보다는 이제 조금 보유 종목을 좀 코스닥 위주로 팔고 코스피 약간 트레이딩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나 단기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바텀업으로 제가 뭐 하는 종목도 계속 탐방은 다니고 이제 분석 자료 올리고 있는데 사실은 뭐 장이 좋아야지 재미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제가 이제 덜 올리는 게 아니고 미팅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부하는 거가 이제 못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좀 더 열심히 해서 저희 유료 구독자를 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매크로 장세기 때문에 매크로에 대한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하고 나중에 장이 좀 좋아지면 그때 제가 분석했던 자료들을 보시면서 투자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엄브렐라 리서치의 데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